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 11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김상석 교수님의 고사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의 논의와 조금 달랐던 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를 하면서 기초편에 보면은 이제 다산의 주역 사전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번째 유튜브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 추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표 요 1부터 6번째까지 1부터 6번까지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은 조금 공부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이를 알기 위해서 그 이전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논리 순서를 밟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을 치면은 이렇게 묶고자 하죠. 복으로 묶고자 하는데 이렇게 묶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가 우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 의식이 있어서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사업은 잘 될까, 아이들은 대학교는 어떻게 될까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이 돼서 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걱정이 되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흉은 세 가지의 큰 패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미 길흉이 확정되어 버렸고 대처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나무라 했을 때, 강가에 버들나무라 했을 때, 내일 모레 엄청난 허리케인이 온다고 했을 때 이미 흉은 확정이 되었죠. 그 뒤에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A번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길흉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할 건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흉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길흉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이번 시험 너 잘 치면은 좋은 게임기를 선물해 줄 거야. 그럼 아이한테는 그게 길이 되죠. 근데 반대로 애가 시험을 잘 못 치면은 벌로서 뭘 시킬 거야, 이렇게 설거지를 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흉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흉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역점을 치는 이유는 이렇게 길흉이 있는 경우에 그런 사건의 패턴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주역점은 툴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이 묻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파트이고, 그러면 이제 묻고자 하는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수사 세 번째 89번째 노트 정리의 8분 이하부터 보면은 묻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묻고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이쪽에서는 나에게 답을 주려고 알려주려고 하겠죠. 알려주는데 이 알려주는 거를 이제 학설상 위에서 알려주는 거를 인격천이다, 자연천이다, 상대다, 절대자이다,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주역은 집단지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산 선생님은 그 상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제가 노트 정리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알려주는 방법은 코드로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코드가 64개 궤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은 이 코드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 필부로서 성인의 경지까지 이르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코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64개의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4개의 개가 어떠한 질서를 형성해서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64개의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방인 교수님이 쓰신 다산 주역 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255에서 26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역 64개 개는 14벽계와 50연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4벽계가 무엇이냐, 12벽계 또는 14벽계가 무엇이냐. 14벽계는 사시사철, 자연의 생성, 성장, 소멸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환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 이 천도의 운행질서, 순환질서가 인간의 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사시사철, 순환의 흐름으로 인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벽계의 순환 방식은 천도의 순환을 모사적으로 재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 12벽계를 쭉 이어서 보면은 이게 중천근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천풍구, 그 다음에 천산둔, 그 다음에 천지비, 풍지관, 산지박, 중지곤, 지례복, 지태김, 지천태, 내천대장, 택천캐, 다시 천풍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음이 상승하는 형태가 되죠. 음이 상승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반대로 또 양이 이렇게 상승하는, 축적되는, 누적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이쪽은 음이 이렇게 조금 없어지는 형태고, 여기는 또 여기는 양이 점점 사라져가는 형태이고, 여기는 음이 점점 또 생성되고, 여기는 또 양이 또 점점 생성되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순환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어서 2페이지를 보면은 다산의 주역사전 추이효변을 보면은 이러한 12벽계는 지금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과 관련된 그 추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벽계는 천도의 순환을 모사 재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가 중지곤계죠. 그 다음에 지례복, 지태김, 천지비, 그 다음에 내천대장, 여긴 지천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지천태입니다. 그리고 택천캐, 그 다음에 중천건, 천풍구, 그 다음에 천산둔, 그 다음에 천지비, 그 다음에 풍지관, 그 다음에 산지박, 그 다음에 중지곤, 다시 지례복, 그 다음 지태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여기에 중지곤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양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면은 또 양이 하나 더 생성되고, 그 양이 두 개가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지천태에서는 양이 3개 되고,
그 다음에 내천대장에서는 양이 4개 되고 양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택천계에서는 양이 5개, 중천근에서 양이 풀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즉 이렇게 양이 쭉 쌓여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중천근이 되면은 다음에 음양소식, 물극필반의 원리에 따라서 음이 새롭게 밑에 생기죠. 계절로 보면 하지죠, 하지. 그 다음에 다시 음이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4개 쌓이고 5개 쌓이고 6개 쌓이고 이렇게 이제 음이 점점 또 쌓여가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 이렇게 쌓여가죠. 그러면은 이 12벽계 전체가 사시순환, 사계절 12달의 순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로도 보면은 여기가 지뢰복은 11월 달이고 뭐 천풍구는 5월 달이고 여기 이제 계절의 순환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교수님께서 64개를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산정약용 주역사전 기호학을 읽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있는 도표입니다. 교수님께서 대단하신 게 이런 걸 이제 도표로 딱 정리가 한 번에 딱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64개가 1400개와 50년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400개는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50년계는 하부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400개는 1200개와 재윤주계로 나눠 있는데 재윤주계는 뇌산소과와 풍택중부입니다. 이것은 윤달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뢰부부터 중지곤까지는 아까 방금 여기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표로서 보면은 1400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기본 뼈대이고 질서가 정연하겠죠. 그래 분화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이 1200개로부터 이렇게 50년계가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50년계는 하부 구조, 연계는 하부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논리가 도출이 되는 게 이제 그 1200개로부터 50년계가 나온다는 원칙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연계는 2개의 100개를 모계로 한다는 원칙이 도출됩니다. 이런 원칙이 도출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64개 노트 정리 기초 6과 관련된 추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이렇게 12몇 개의 순환이 되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양이 하나만 있는 지뢰복과 산지박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궤의 그 이동, 계획의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3번이 1번으로 갔다, 1번이 뭐 5번으로 갔다, 6번이 1로 내려왔다, 뭐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효변은 양이 음이 되었다, 뭐 음이 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가 이건 역시 그 방인 교수님의 주역사전 389페이지 도표를 이제 제가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연계는 2개의 벽계를 모계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제가 한 그 노트 정리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단일 궤를 설명하면서 전반부는 일반적인 그 시중에 있는 2권짜리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는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어떤 모계로부터 왔다 계속 꾸준하게 화살표를 그리면서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초에 이제 기초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조금 설명을 드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원칙이 뭐였냐면은 변화의 근원이 되는 것은 모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계는 벽계로부터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연계는 두 개의 벽계를 모계로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궤가 이제 명칭을 보면은 이게 상계는 지, 합계는 수, 지수사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사계는 모계로부터 왔는데 이 모계 1이 지래복이고 모계 2가 산지박계입니다. 즉 지래복계의 1이 1강이 2로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계인 산지박의 6강이 2로 이렇게 6이 2로 오고 여기서는 1이 2로 가서 이 지수사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런 지수사계는 50년계 중에 1량계의 한 예시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모계이고 어떤 게 지계이고 어떤 게 모계이고 어떤 게 연계인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보는 게 12벽계 이 전체에 있는 이 부분이 모계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64개의 궤 중에 양이 하나뿐인 것을 다 찾아보면은 요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6개 중에 모계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제 여기 아까 지뢰복과 이제 산지박 같은 게 모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이 지수사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지수사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지수사를 보면은 이 지수사는 모계 1과 모계 2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여기 1이 2로 가거나 여기 있는 6이 이렇게 2로 내려오면은 이 지수사계가 된다. 이 지수사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전에 주역 64기 노트정리 기초편에 추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때 조금 급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핵심적인 개념을 여기 보면은 자, 어떤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양이 음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음이 양으로 바뀌면은 지계로 변하게 되죠. 근데 이 변화의 이전에 본계는 모계 1과 모계 2로부터 추이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까 여기 했던 설명이 이런 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도표로 표시한 겁니다. 똑같이 효변 후에 지계도 모계 1과 모계 2로부터 추이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모계 1과 모계 2로부터 도출되는 연계를 1량계, 1음계, 2양계, 2음계, 뭐 3량계, 3음계 해가지고 다 표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만든 것이 이제 방인 교수님이 역주주역사전 1권에 방인 교수님이 역주주역사전 1권 페이지 47페이지에 이렇게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1량계에 관한 이 파트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 부분이 모계이고 나머지 연계는 뭐 이렇게 1이 왔다, 1이 2로 갔다, 1이 3으로 왔다, 1이 4로 갔다, 뭐 1이 5로 갔다. 반대로 이제 산지박에서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1량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일이 하나 다 하면은 이제 그 모계로부터 도출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여기에 지택임도 2양계의 요 모계가 될 수 있고 요 모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택임과 뭐 내산소가가 이렇게 모계 역할을 하면서 쭉 이제 해당 본계를 도출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전체 그 주역사전 전체 1권부터 8권까지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도출해 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리란 것이 이제 교수님이 대단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이 책 자체를 만드신 다산 정약용이 더 대단한 학자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 다산의 그 주역에 대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방인 교수님이 쓰신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 기화구를 읽다. 그 다음에 또 방인 교수님이 쓰신 역주 주역사전,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역학서원 주역 해석사를 다시 쓰다. 이 책을 참조해서 정약용의 다산의 그 역학에 대한 주역사전에 관한 그 해석에 관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64개 노트 정리하면서 전반부 일반적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그 다산의 견해를 소개한 것은 방인 교수님이 일일이 다 책을 다산의 그거를 한글화 시켜가지고 해석한 그 책 덕분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 좋은 학자님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맙게 배우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고사주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조화롭게 할 건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산주역의 핵심인 추이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